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나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바람이 되었죠. 저 넓은 하늘 위를 자유롭게 날고 있죠.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가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헌정한 노래 1000개의 바람이 되어 일부 가사입니다. 정치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1000개의 바람, 바로 4.16 세월호 희생자들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기 때문이겠죠. 자, 이번 주 토요일이 세월호 2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 단원고에서 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책임지셨던 단원고 마음건강센터장 김은지 교수 만나봅니다. 소상공인의 위기관리 지침서가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소식인데요. 서울시가 동네 빵집이나 식당, 미용실 같은 상시 노동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상인들을 위해서 매뉴얼을 제작한 겁니다. 임대료, 재계약, 세무처럼 운영과 경영 상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한 기본 원칙, 경영상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처하는 요령까지 담았다고 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쓸모가 있을는지 소상공인들께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울시에 문의하거나 서울시 경제 일자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월요일이고요. 테이크댓의 I Found Heaven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꿈과 희망 스카프 제20회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함께할 친구를 모집합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키덜트, 캐릭터, 웹툰, 게임 등 많은 업체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스카프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동대문 DDP에서 열립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세월호 희생자들 중에는 일반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수학여행길에 올랐던 안산 단원고 당시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안산과 단원고등학교는 우리 사회에서 안전과 관련한 조금은 남다른 의미가 됐습니다. 자, 얼마 남지 않은 4.16을 앞두고 자, 오늘 단원고등학교 마음건강센터장 김은지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들 곁을 쭉 지켜주셨고 여러 봉사를 해주셨는데 그간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요? 예, 저는 단원고등학교 내에서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교사, 학생, 학부모 이제 심리치유 관련 사업과 그리고 이제 자문을 시행해 왔습니다. 당시 1학년이었던 학생들은 이제 3학년이 됐고요. 그리고 네, 참사를 네. 겪었던 당시 2학년 학생들은 졸업을 했죠? 예, 맞습니다. 졸업을 했습니다. 75명 졸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래요. 이 학생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종종 하시나요? 아, 네, 아이들이 학교에 이제 뭐 기타 500 같은 거 사갖고 와서 네. 선생님하고 내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기가 이제 2주기가 되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상담 요청을 간혹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곧 2주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교수님 네, 어떠세요? 네, 사실은 저도 이제 이렇게 벚꽃이 피면 아, 예쁘다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참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럴 때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학생들 교사들은 또 잠도 못 자고 참 마음이 많이 다운되지 않나 걱정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군요. 사실 더 걱정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4.16이 다가올수록 생존자나 또 피해 유족들이 기념일 반응이란 거를 겪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기념일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이런 큰 사고나 사건이 있고 나면
그 날짜가 또 돌아올 때 네. 그때 느꼈던 감정과 비슷한 감정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치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참사 당시에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마치 그때와 비슷한 것처럼 느끼면서 예. 몸에서 어떻게 보면 불안이라고 하는 알람 시스템이 울리는 거죠. 예. 아, 그때랑 비슷해. 뭔가 이상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하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 비슷한 반응이 보이고 이러는 건데요. 예. 실제적으로 기간이 아주 길지 않고 일상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냥 정상적인 범위 내로 간주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정도의 차이는 개인별로 편차가 있는 거겠죠. 예, 개인별로 편차가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네. 이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이 들거나 그 기간이 1, 2주를 넘어서서 계속 지속된다면 반드시 왜 그런지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그런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인터뷰를 하는 정 중에서 우리 네네. 교수님 목소리만 제가 들어도 사실 좀 치유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받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자상하게 알려주시고 네네. 또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네네. 학생들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을 것 같은데 지난해 수능 칠 때 네네. 당시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작년에 시험을 쳤잖아요. 많은 네네.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졸업 전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눴을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이들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제 머릿속에 이제 떠나지 않는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게 뭐냐 하면 아이들이 어디론가 무슨 행사 때문에 나가는 길에 자기네들끼리 야, 2학년 잘하자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장면이 왜 이렇게 떠올랐나 생각해봤더니 아마도 얘네들이 이렇게 이 어려운 시기, 사고 후에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예. 본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노력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마 짠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아이들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 사실은 선생님 너희들이 이렇게 노력해줘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잘 노력하고 헤쳐온 게 너희들의 능력이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선생님 너희들 나가서 잘할 거라고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아, 제가 힘이 나네요. 참, 네. 근데 또 심리치료를 여러 가지 도와주시면서 고충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 예를 들자면 오뎅 사건이라든지 특별전형 악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아이들이 다시 좌절하고 힘든 모습으로 오면은 말할 수 없는 분노나 무력감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피해자와 유족 비하 사건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또 그렇게 아이들이 힘들어 하다가도 한국이 버티고 또 더 성숙해가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 사실 기쁨도 느껴지긴 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사회에서 배려가 필요하고 특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런 재난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마음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럴 때는 저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꿋꿋하게 그리고 서로 연대하면서 서로 네, 힘을 네. 북돋워주면서 이겨내고 있는 네. 것 같은데, 이제 대학 신입생이 된 친구들도 있잖아요. 네네. 사실 저는 좀 걱정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신입생이 되고 나면 왜 고향이 어딘지, 뭐 고등학교는 네, 어디 네. 나왔는지 서로 뭐 물어보면서 친해지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나는 안산 단원고 출신이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응이 예사 반응은 아닐 것 같은데 학우들 반응이요. 이럴 경우에 네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십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솔직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솔직하게. 만약에 그 친구가 이제 반응이 좀 놀라는 반응이 있으면 예. 네가 좀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놀랐나 보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근데 제가 좀 듣기에는 물론 아이들이 단원고 출신이라는 이유로 조금 안 좋은 반응이나 어려운 반응을 겪기도 했지만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래 힘들었겠다. 우리 대학생활 같이 잘해보자 하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 안에 희망이 있고 잘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네. 우리 사회에도 아직은 같이 잘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마음이 많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치유는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나요? 사실 그 치유 과정이라는 게 쓴 뿌리 나무와 같아서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은 그 아픈 가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네, 가지치기를 맞습니다. 계속 하더라도 이게 좀 언제까지 이래야 될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고 이제는 각계 전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겪는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자 아마 언제까지 필요할지가 정해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세월호라는 이슈가 아직도 교실 불세나 인양 문제로 좀 계속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지나가야 이제 정말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기억교실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그 존치 논란이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 그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공간을 이렇게 두는 것 우리 아이들이나 어떤 피해자들에게 좀 마음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기억하고 추모하는 곳은 이제 사실 예. 당연하게도 어디에든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것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와 서로의 배려가 필요한데요. 그렇죠. 이 문제가 너무 오래 사실은 조금 더 일찍 해결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사실 지금은 조금 논란이 이런 아주 그 핵심적인 우리가 어떻게 애도하고 추모할 것인가 예. 이외의 문제들이 많이 섞이면서 사실 이 논의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라든 뭐 추모탑을 세우든 아니면 빨리 추모관을 짓든 빨리 사람들이 추모하고 마음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 말고도 또 단원고 교사랄지 다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정부 지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제 교사 부분을 좀 이해를 하려면 예. 교사가 학교 안에서 엄마와 같은 위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후에 교사들은 이게 보고 싶어도 보고 싶다고 말도 못하고 울고 싶어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울지 못하고 심리치료도 내가 제자 보낸 교사인데 무슨 자격이 있냐라는 마음으로 거부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생존 학생들이 졸업했고 학교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에 만약 길에 접어든다면 그때가 교사들의 트라우마나 애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때문에 교사에 대한 심리 지원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한 교사 특성상 다른 학교로 계속 로테이션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에서 어느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이런 교사들의 심리 치료나 심리 상태를 추적 관찰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 말고도 일반 생존자나 타 지역 사는 분들 있잖아요. 그 안산 트라우마 센터도 그렇고 대부분 그 심리 치료 관련 시설들이 안산에 있다 보니까 뭐 제주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안산까지 와서 치료받는 경우도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저도 그거는 그렇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것도 좀 다른 지역에서도 심리 안정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지원이 더 필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그 국가 수준의 전국을 이제 다 아우를 수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필요하고 예. 그리고 각 지역에 그런 부서들 그 지부들이 생겨서 이런 대형 재난의 피해자들 이미 지나간 재난들이지만 예. 그런 재난의 피해자들도 다 마음 편히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거점 심리안정센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4.16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꼭 염두에 두자.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정리해 주시죠. 네. 참, 제가 이 시기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저는 네.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사실 2주기가 다가오면서 요즘에도 쉽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예. 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지난 2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생각하시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주기도 있었고 졸업도 있었고 참 어려운 시기가 많았는데 예. 선생님들, 아이들 그 시기를 고비고비 다 잘 넘겨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렇게 잘했음을 기억하면서 이 참 따뜻하고 예쁘지만 힘든 이 시기를 우리 같이 또 이렇게 잘 지나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 힘내세요. 그리고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단원고등학교 마음건강센터장 김은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도로 위의 모든 분들에게 수도권 투데이가 전하는 응원입니다. 기사님의 한 말씀,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601번 다모아 운전기사 이정기입니다. 이제 승객분들에 대한 어떤 그 친절도, 이제 진실하게 친절도를 이렇게 대하면 그걸 가슴에 와닿지는 않는가 봐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친절을 한다고 하는데 딱히 뭐 이렇게 그 친절에 비해서 딱히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가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승객들이 이제 뭐 가성에서 길을 물어보면 네, 어디입니다. 하고 이제 뭐 조금 말투가 조금 자기에 따라 좀 기분이 좀 덜 들린다다 하면 그걸 뭐 민원을 제기하는 수도 있고 또는 뭐 기분이 나쁘다 뭐 또는 불친절하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건 극히 일부겠지만 저희는 저 회사 차원에서도 철저히 그 친절도에 대해서도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직업이 또 직업이니만큼 최대한 친절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10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 최대한 친절한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진실되게 좀 이렇게 와닿아 줬으면 좋겠다. 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601번 버스기사님 약간 서운하셨나 봐요. 나름대로 좀 친절 교육도 열심히 받고 안녕하십니까 인사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승객들 입장에서 반응이 영 또 시원찮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기사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승객들은 기분이 좋습니다. 좋은데 승객들은 또 네, 기사님도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서로 또 돌려드릴 법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좀 머쓱하게 타셨던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저희 방송 들으신 승객분들께서 만약에 버스 탈 때 기사님들께서 인사를 친절하게 하시면은 아주 웃으면서 화답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면은 우리 교통 문화가, 대중교통 문화가 자꾸자꾸 따뜻하게 바뀌지 않을까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업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도 있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 온라인 수강권 드리니까요.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1부 마무리할 텐데요. 임형주의 1000개의 바람이 되어 준비했습니다. 잠시 듣고 2부에서 다시 만나시죠.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개혁 덕분에, 법개정 덕분에, 창업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웨스트우드 트리니티 파이널 테스트. 등산화가 숨을 쉬는가? 타이어 설계 기술로 접지력은 강력한가? 이중 메쉬 공법으로 내구성은 뛰어난가? 이 모든 테스트를 통과해야 비로소 당신의 웨스트우드가 될 수 있다. 웨스트우드. 잇몸이요. 괜찮다가 피곤하면 또 들뜨고. 그래서 전 인사돌 플러스 시작했어요. 염증에 좋은 생약성분을 더해서 차이가 느껴지는 거죠. 너무 편해졌어요. 홍은희 씨도 잇몸이 좋아졌습니다. 붓고 시리고 피날 때 인사돌 플러스. 인사돌 플러스. 어쩜 이렇게 좋아지죠? 편안해진 잇몸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오늘은 월요일이죠. 경기도 행정 탐방하는 날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콘텐츠 산업과 전부열 콘텐츠 기반 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페스티벌 이름 경기 필름 스쿨 페스티벌이라고 하던데 어떤 행사인가요? 저희 경기 필름 스쿨 페스티벌은 올해 두 번째 개막을 맞는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영화 축제인데요. 예. 작년에는 대학 영화제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고등학생들도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경기 필름 스쿨 페스티벌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2016년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메가박스 영통과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리고 경기도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영화제였다가 이번에 할 때는 페스티벌로 바뀌어서 좀 많은 학생들도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축제 형식으로 바꾼다 이 내용이죠? 네, 예. 고등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문을 좀 더 확대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수의 학교들이 참여해서 몇 편 정도가 출품이 됐나요? 네, 이제 도내 그 대학 9개 대학과 고등학교 4개 고등학교가 참석하게 되었고요. 네. 네, 그 3일간 저희가 이제 미리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참가 인원은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출품작이 지금 들어온 내용을 보니까 한 40편 가까이 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창조, 도전, 소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슬로건으로 열리고 있는데, 네.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페스티벌인 만큼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행사들도 좀 구비가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청소년들만을 위한 행사를 먼저 소개해드리자면요. 예. 나도 영화 비평가다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영화 상영이 있는 4월 15일, 16일 양일간 참석한 청소년들이 영화 관람 이후에 일정 분량의 비평 감상문을 써서 제출하여 이후 심사를 통해서 훌륭한 글을 쓴 학생들에게 소정의 상품과 상장을 수여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 비평 감상문은 뭐 의무적으로 쓰는 건 아닌 거죠? 의무적은 아니고요. 자유롭게 참석해서 학생들이 숙제처럼 받아들일까 봐. 네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대학생들만 대상이었는데 고등학생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런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외에 또 교육 관련 콘텐츠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교육 관련 콘텐츠가 있는데요. 네. 저희들이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이 4월 15일 영통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두 개의 기술 특강과 다큐 특강이 있습니다. 이제 기술 특강은 각각 디지털 워크 플로우와 그리고 움직이는 카메라, 짐벌로 영화 찍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 반응이 좋았던 행사가 다큐 특강입니다. 네. DMZ 다큐 영화제 공동으로 제공되고요. 올해도 그 다큐멘터리 공부의 나라 감독과 프로듀서가 참석해서 학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 참 이제 더불어서 그 4월 16일 오후 4시부터는 메가박스 영통에서 시내 토크가 진행되고요. 예. 올해는 이제 영화 연출과 연기에 대한 토크가 꾸려집니다. 그 게스트로 이제 유명한 저명한 배우이시자 당국대 영화 콘텐츠 전문 대학원 문소리 교수님이 참여하셔가지고 예. 최근 이제 몇 편의 그 단편 영화를 연출하시면서 감독으로도 역량을 보여주신 감독이십니다. 교수님이시고요. 그 또 학생 영화학과도 매우 인기가 높은 독립 영화 감독 겸 배우 구교환 감독과 이옥섭 감독도 자리를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특히 이제 문소리 배우가 직접 연출과 연기를 선보인 여배우라는 영화와 구교환 이옥섭 감독의 공동 연출작 연애 다큐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오아시스의 히로인이죠. 문소리 씨가 또 참여한다고 하니까 또 많은 분들 관심 가질 것 같고 기술 특강은 그 디지털로 작업하는 그 흐름 이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다. 이런 내용들 준비가 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콘텐츠 산업과 전부열 콘텐츠 기반 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죠.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자, 요즘 저 살 빠진 것 좀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조금 헬스케진 것 같아요. 그래요? 샤프해줘야 되는데 헬스케지면 안 되는데요. 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특히 밤만 되면 진짜 먹을 거 생각나가지고 그러게요.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라면이 맛있어 보일까요? 어젯밤에 라면 끓여 먹고 잤는데 그래요? 물론 칼로리가 적다는 그런 라면이긴 한데 그래도 라면을 먹고 잤어요. 요요 오면 어떡하죠? 제가 요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뭔데요? 과일이나 야채 샐러드 그리고 고구마, 찐계란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배고플 때마다 수시로 먹어주면 좋아져요. 공복을 없애는군요. 그렇죠. 참고하세요.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였나요? 그 야구 배우면서 지난번에 야구 배우면서 한번 운동이라는 단어를 배웠었는데 운동 뭐라 그랬었죠? 운동이 윈동. 좋아요. 잘하셨어요. 윈동 맞아요. 윈동 맞나요? 네, 맞아요. 오랜만에 또 생각하니까. 네. 또 관련된 좋은 그런 운동 관련된 중국어 없을까요? 네, 오늘은 스트레칭 한번 배워볼게요. 네. 운동은 한자랑 발음이 거의 똑같잖아요. 윈동이었는데 스트레칭은 쭉 펼쳐주는 운동이라고 해서 伸展运动. 伸展运动. 한 번 더 伸展运动. 伸展运动. 네, 여기서 伸展은요. 한자로는 펼 신자에다가 펼 전자예요. 그래서 몸을 쫙 뻗어주고 늘려준다라는 뜻, 즉 스트레칭을 뜻하죠. 펴다. 네, 이런 펴다. 뜻이네요. 伸展 运动. 그렇죠. 자, 요가도 있잖아요. 요가. 네, 요가는 영어의 그 요가 발음을 중국식으로 비슷하게 음력한 표기한 방법이 있는데요. 위자. 위자. 한 번 더. 위자. 위자. 네, 한자로는 요가라고 이렇게 읽혀져요. 위자. 그렇죠. 이게 위자. 요가입니다. 그렇군요. 운동은 윈동. 그리고 스트레칭은 伸展运动. 네, 좋습니다. 요가는 위자였습니다. 네, 스트레칭 쭉쭉 하면서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자, 윈동. 기억해두겠습니다. 0343번님 아침 운동에 푹 빠진 한 사람입니다. 스트레칭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더라고요. 참 건강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군요. 저는 열심히 운동하면서 저도 이 요요 안 오게끔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다 함께 중국어에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 배우고 싶은 표현들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자, 그리고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 즐겨 들으시는 저희 방송 위에서 특별히 좀 마련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들,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역시 샵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방송 참여 기회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출입처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더 살펴보죠.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출입처 기자 연결해서 수도권 소식 살펴보는 시간. 월요일은 인천입니다.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를 연결해보죠. 목동훈 기자. 예, 목동훈입니다. 자, 인천 명소 중 하나가 월미도인데요. 인천시가 월미도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인천시가 월미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네. 인천시는 오는 19일 중구 북성동 주민센터에서 월미 케이블카 사업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월미산 정상부와 월미 문화의거리 남측을 오가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약 550m 거리인데요. 올해 공모조차를 거쳐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설계와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인천시 계획입니다. 네. 예상 사업비는 213억 원, 사업은 2019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월미도 하면은 사실 바이킹 아닌가요? 네, 근데 또 이 월미도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연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월미도인 이유는 뭡니까? 월미도는 수도권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월미 문화의 거리에서는 유람선을 탈 수 있고 아름다운 낙조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단체 관광객 6천 명이 치맥 파티를 벌인 곳이기도 합니다. 아, 네. 인천시는 지난 2월 수인선이 송도역에서 인천역까지 연장 개통한 데다 올 8월부턴 월미도를 순환하는 모노레일이 운행할 예정이어서 월미도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모노레일, 케이블카는 환승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인천역에서 모노레일을 타고 문화의 거리로 온 관광객들은 모노레일 역사에서 곧바로 케이블카를 이용해 월미산 정상에 오를 수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또 이렇게 케이블카를 자연 그 환경에다가 조성하게 되면은 환경단체들이 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월미산에 철제 기둥을 설치하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도 이런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예. 사업이 본격화되면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월미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과거에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인천시는 2008년 민간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해 기본 실시계획까지 수립했으나 2011년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당시에도 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난개발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환경단체 이야기도 잘 수렴해서 인천시가 좀 원만하게 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인천시가 서해 5도 주민 대피시설 운영비도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면서요? 서해 5도에는 40여 개의 주민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 연간 5억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예. 2010년 제정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는 대피시설 설치비와 관리비를 최대 80%까지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좀 특수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도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긴 한데 대피시설 설치 비용 자체는 좀 충분한가요? 대피시설 설치 비용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이 아닌 민방위 기본법에 따라 설치비의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 비용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섬 지역은 배로 건설 자재를 나르기 때문에 공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대피시설 한 개를 만드는데 약 20억 원이 필요한데 정부는 개소당 6억 원을 책정하고 이의 절반인 3억 원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좀 지키고 담보하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인일보 목동훈 기자였습니다.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앞서 인터뷰하면서 이 마음건강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한다는 것, 같이 있다는 사실을 서로 느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2주기 때는요, 슬퍼하기보다는 내 가족, 내 이웃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거 많이 구경도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만큼은 우리가 계속해야겠죠.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케이시 앤드 조조의 All My Life 준비했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